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열대야가 이미 7일을 넘어서면서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영유아 사이에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수족구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올해 미국에서는 110여 곳에서 불이 나 서울시의 12배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은 하루 만에 2배로 커졌고 캐나다 로키 산맥의 국립공원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일본 연구진이 살아있는 피부세포를 로봇에 붙여 미소를 짓는 데 성공했고 미국 연구진은 사람의 웃는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전 로봇보다는 인간의 표정에 가까워졌지만 어설프게 닮았을 때 느껴지는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열대야가 이번 여름 벌써 7일을 넘어서며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같은 기간 기준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6월과 7월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 8.6일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기록은 2018년 7.1일과 같고 1994년보다는 1.5일이 적지만 아직 7월이 남은 만큼 2018년의 기록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대야는 밤 사이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표됐고 당분간 한반도에 2개의 고기압이 머물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대야 역시 길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대야로 인한 불면을 극복하려면 취침 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 지자체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인근 목욕탕에 이른바 밤더위 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찜통 같은 쪽방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데 사정은 비슷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도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쪽방촌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길가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거나 아예 이불을 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든지 그냥 커피를 하나 먹든지. 그나마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 사정이 나은 쪽방도 27도가 넘습니다. 앞으로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는 게 두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인근 목욕탕에 밤더위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시원하게 씻고 편안히 잠까지 잘 수 있으니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샤워만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일로 와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 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불편하지. 그렇게는 여기보다 없다. 혼자 있는 거지 제일 빼내고 매무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잔소리 안 듣고. 하지만 이마저도 인근 고시원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창문과 선풍기가 있어도 실내 온도가 29도에 달하고 창문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찜통이지만 밤더위 대피소는 쪽방 주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트병에다 물 담아서 그냥 가슴을 떠고 겨드랑이랑 이렇게 자도. 거기는 쪽방이고요. 저희는 고시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우나 티켓이라도 주시면 뭐 저희가 거기 가서 이용하고.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 속에도 정시에 출퇴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직접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후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 서부의 산불이 자고 나면 2배로 커지는 등 올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10여 곳에서 불이 나 서울시의 12배에 이르는 면적을 태워버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크 파이어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북쪽 지역의 산불이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 24시간 만에 2배로 커지는 등 화마가 1,400여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삼켜버렸습니다. 1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현지 시간 28일 현재 진화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7번째 규모인데 85명이 숨지고 주택 11,000채를 불살라버린 2018년 파라다이스 산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we're doing. That's all. We gotta have a place to land.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세쿼이어 국립공원과 오레곤주 동부와 아이다호주 동부 등에서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11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7,25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7%가량이 소실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앞으로 며칠간 낮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예고돼 불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 lot of our crews are what's doing called prepping, basically getting out ahead of the fire, finding those structures, communities, making sure those areas are more survivable should the fire go through.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를 겪은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는 도시의 3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국립공원 산불은 여전히 통제 불능인 상황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전염성이 크고 예방 백신이 없는 수족구병이 영유아층에서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년간 가장 크게 번지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기 소독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입 주변이나 손발에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인후통을 유발하는 수족구병. 최근 수족구병이 6세까지 영유아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영유아 외래 환자 1,000명 중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 이달 3주차에 78.5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바이러스가 다양해 이전에 걸렸어도 병원체가 다르면 얼마든지 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부 물집이나 침, 콧물,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아직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수족구병은 코로나19 시기엔 유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에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거로 분석됐습니다. 집단 면역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이제 낮은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다시 이제 수족구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장난감, 놀이기구, 문손잡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된 원한은 회복할 때까지 등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리면 증상이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지속하다 보통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심장과 폐 등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의 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급격히 줄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는 전국에서 수련을 이어가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정원 107명 가운데 12명만 남았다며 이 가운데 내년에 신규 전문의로 배출될 숫자는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 가운데 75명이 사직 처리됐고 20명은 보류 상태로 사직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전문의 배출과 이를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는 이미 붕괴했고 지역의 권역 심혈관센터나 응급의료센터도 작동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초응급 상황에 해당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캐릭터로 표현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2가 국내에서는 누적 관객 수 800만을 돌파했고 글로벌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에도 올랐습니다. 이번 흥행의 주역, 바로 새롭게 등장한 감정인 불안인데요. 영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돌아봤다는 반응인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박나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13세 소녀 라일리에게 새로운 감정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그중에서도 불안은 라일리의 감정조절 본부를 장악합니다. 특히 무한 경쟁에 익숙한 한국 관객들이 영화 속 불안이에게 크게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아, 내가 맞아.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어서 힘들었구나. 그런 걸 알게 해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 현실에서 불안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서 많이 대입이 되고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기능적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에는 외부의 위협을 처리하는 회로가 있는데 전전두엽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편도체에 알려주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편도체에서 과도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자칫 과해지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 뇌파 측정 실험 결과 불안이 심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 중 첫 번째인 주의 과정이 과장되고 편향돼 있는 겁니다. 많은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우울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더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불안을 통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정신적 관리와 신체적인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자기를 조금 돌보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조금 우리가 연습을 하면 아마 불안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체를 이용한 불안 관리법으로는 복식호흡, 몸 이완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닌 성장을 위해 함께해야 할 감정임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파리 올림픽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6명은 무중력 상태에서 가짜 성화를 봉송합니다. 또 역도와 원반 던지기, 포환 던지기, 기계 체조 등 올림픽 종목을 연상시키는 동작도 선보입니다. 나사의 우주 비행사 매튜 도미닉은 마지막 장면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중력의 혜택을 누리지만 실제 중력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웃음을 로봇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살아있는 피부세포를 로봇 얼굴에 붙여 미소를 짓게 만들며 화제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사람의 웃는 표정을 1초도 안 돼 따라하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동글 납작한 얼굴 모양 젤리에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인간 피부 조직을 얼굴 모양으로 키운 로봇입니다. 피부에 내장된 인공인대가 로봇을 활짝 웃게 합니다. 顔のちょうどほっぺたの裏側にその見えないアンカーをつけといて、でピッとこう引っ張るとここの皮膚はアンカーに固定されてますからぐーっとこう上がるんですね。でそれに乗じてその口元もキュッとこう上がるようにした。 효지 교수는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피부 조직을 배양해 다리와 손가락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얼굴에 도전했습니다. 에모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사람의 미소를 흉내냅니다. 연구자가 이를 드러내며 웃자 함께 웃고 눈썹을 꿈틀대자 이마와 눈썹 근육을 활발히 움직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사람의 표정을 반복 학습했고 얼굴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25개, 표정을 제어하는 모터 26개가 정밀한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데 심지어 얼굴에 미소가 완전히 떠오르기 0.84초 전에 표정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Emo is equipped with several AI models, including detect human faces, controlling facial actuators to mimic facial expressions, and even anticipating human facial expressions. This allows Emo to interact in a way that feels timely and genuine. 이전 로봇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간을 어설프게 닮았을 때 느껴지는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で人間と全く同じ素材で、ロボットを覆うこと、そしてロボットが人間と同じような表情を見せることでアンカニバリーを超える一つの手がかり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조사한 10대들의 진로 선호도를 보면 과학자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데요. 방학 동안 실제 연구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고 배우며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신호와 함께 뭉게구름이 높게 치솟습니다. 액체 질소가 담긴 대형통에 온수를 붓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처럼 수증기가 쏟아지고 어린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박수칩니다. 이어진 실험에서는 큰 폭발음과 함께 페트병 조각이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가 가득 차 있을 때 나타나는 질소폭탄 실험입니다. 미래 과학도들은 처음 보는 과학 실험에 환호하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과학이 그렇게 되게 지루한 줄만 알았었는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과학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제가 모르는 과학 원리를 쉽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그거.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과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주니어 닥터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동영상 과학 콘텐츠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직접 과학을 체험할 기회를 주다 보니 함께 온 학부모들의 기대감 또한 컸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꿈을 구체적으로 꿔줬으면 좋겠어요. 화학이나 아니면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3학년까지 10,000여 명은 앞으로 6주 동안 주니어 닥터를 통해 300회 이상의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는 과학을 즐겁고 흥미롭게라는 주제로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등 33개 참여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배우는 과학체험교실, 곤충 표본 만들기 등 지난해보다 60여 개 프로그램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데다가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아 올해 프로그램 경쟁률은 최대 1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자와 우리 청소년 연결, 과거와 미래를 연결, 그래서 주니어 닥터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 과학이 더 발전되고 미래 인재가 많이 양성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주니어 닥터를 통해 과학기술에 흥미를 갖고 성장해 미래 과학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전고체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하윤철 박사팀은 경희대, 중앙대, 부산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과 고체 전해질을 최적으로 혼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극히 낮아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극판 제조 과정에서 양극화 물질과 고체 전해질 등의 효과적인 혼합과 분산이 난제였습니다. 연구팀은 양극 활물질에 고체 전해질을 부분 코팅하는 방법을 활용해 최적의 혼합 비율을 개발했으며 특수 장비인 블레이드 밀을 개발해 실험 검증한 결과 전고체 전지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리지 머터리얼스에 실렸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사용 후 해결류 처리와 관련한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29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 후 해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처분 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특수시설에 처분하자는 내용의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스웨덴, 핀란드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같지만 처분 용기의 구리 두께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처분장의 면적과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학회는 설명했습니다. 동일 물량을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핀란드의 심층 처분 개념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보다 처분장 면적은 70%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현재까지 판매업자들에게 정산되지 못한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600억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카드사와 피지사들을 상대로 신속한 환불 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판매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2차 TF 회의에서 판매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2,1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6월과 7월 거래대금 결제 기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 표현대로 미정산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업체 경영난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3천억 원을 공급하며 여행업계 대출에 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3.4에서 3.5%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판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카드사와 피지사가 피해 고객의 결제 취소를 거부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도 사용처나 발행사가 사용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계속 판매했는지 등을 파악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 관련 대규모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Q10에 올해만 30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입점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예산 1,019억 원 가운데 114억 원을 Q10 계열사에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억 원은 이미 지급을 마쳤고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에는 각각 5억 8천여만 원과 6억 3천여만 원이 흘러들어간 상태입니다.
센터 측은 지난 2020년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Q10에 고득점을 부여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적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사람과 닮은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로봇 개발이 한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극복 과제로 남은 불쾌한 골짜기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닮을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다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호감도가 갑자기 내려가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나 로봇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이 영향을 덜 받기도 한다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 세대가 느낄 친숙함의 폭도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